우리가 학창 시절에 그저 달달 외우기만 했던 책, 삼국유사. 혹시 아직도 그거 오래되고 따분한 역사책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제가 장담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그 생각이 완전히 180도 바뀔 겁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한국판 그리스 신화에 아라비안 나이트를 더했다. 와, 이 한 문장이 삼국유사가 어떤 책인지 그냥 제대로 보여주죠. 이건 왕들이 몇 년도에 뭘 했는지 적어놓은 딱딱한 기록이 아니에요. 신과 동물이 말을 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 조상들의 상상력이 폭발하는 그런 거대한 이야기의 세계로 들어가는 열쇠 같은 책입니다. 자, 그럼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볼까요? 삼국유사는 정말 그냥 오래된 책일까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이 책이 어떻게 단순한 역사 기록을 넘어서 한민족의 정체성을 담은 보물창고가 됐는지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첫 번째 파트인데요. 한국의 그리스 신화. 도대체 왜 사람들이 이 책을 이렇게 부를까요? 그건 바로 이 책 안에 한 나라의 시작과 믿음, 그리고 온갖 상상력이 살아 숨쉬는 대서사시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엄청난 책이 대체 왜 쓰였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면 시간을 훌쩍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때는 13세기 고려, 바로 몽골이 쳐들어와서 나라 전체가 엄청난 혼란에 빠져 있던 바로 그 시절이었어요. 모두가 절망하고 있던 바로 그때 이련이라는 한 스님이 붓을 들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스님은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거죠.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의 뿌리는 대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정식 역사에는 기록되지 않았던 온 나라에 흩어져 있던 이야기들을 모으기 시작한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왼쪽에 있는 삼국사기는 나라에서 왕의 명령으로 만든 공식 역사책이에요. 팩트 위주죠. 그런데 오른쪽의 삼국유사는 달라요. 제목의 유사라는 말 자체가 빠트린 이야기들이라는 뜻이거든요. 말 그대로 공식 역사에서 빠졌던 신화, 전설, 기적 같은 이야기들을 한 개인이 모아서 만든 역사의 비하인드 스토리 모음집 같은 거죠. 그럼 그 비하인드 스토리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부터 한번 꺼내볼까요? 네, 우리 민족의 시작을 알리는 바로 그 이야기, 단군 신화입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하죠. 하늘나라에 환웅이라는 신의 아들이 있었는데 인간 세상에 너무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허락을 받고 직접 인간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때 마침 같은 동굴에 살던 곰 한 마리랑 호랑이 한 마리가 환웅을 찾아와서 간절하게 빌었어요. 제발 저희도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요. 환웅은 이들에게 아주 혹독한 미션을 줍니다. 앞으로 100일 동안 깜깜한 동굴 안에서 햇빛 보지 말고 이 쑥과 마늘만 먹고 버텨라. 와, 생각만 해도 힘들죠. 성질 급한 호랑이는 며칠 못 참고 에이 못해 먹겠다 하고 뛰쳐나가 버렸어요. 하지만 곰은 정말 끈기 있게 끝까지 버텨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곰이 아름다운 여인 웅녀로 변신하게 되죠. 환웅은 이 웅녀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데요. 이 아이가 바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을 세운 시조 단군 왕검입니다. 어때요? 참 흥미로운 이야기죠? 하지만 이게 그냥 옛날 옛적에 곰이 사람으로 변했대 하는 판타지 소설이 아니에요. 이 이야기의 진짜 가치는 그 표면 아래에 숨겨진 깊은 상징에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걸 토테미즘이라는 코드로 해석해요. 이게 뭐냐면 아주 먼 옛날에 곰을 신선하게 여기던 부족과 호랑이를 섬기던 부족이 실제로 있었다는 거죠. 이 신화는 바로 그 두 부족 간의 경쟁에서 결국 곰부족이 승리한 실제 역사를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라는 거예요. 역사를 신화로 만들다니 정말 기가 막힌 스토리텔링 아닌가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핵심은 이거예요. 만약에 이런 스님이 삼국유사를 쓰지 않았다면 우리 민족의 시작을 알리는 이 어마어마한 단군 신화는 어쩌면 그냥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 영영 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 책이 그 이야기를 붙잡아준 거죠. 붙잡은 건 신화 뜻만이 아닙니다. 자, 이 숫자 14, 이게 뭘까요? 바로 삼국유사 덕분에 우리가 지금껏 알 수 있는 하마터면 사라질 뻔했던 신라시대의 고대 노래 향가의 개수입니다. 무려 14편이나 말이죠. 이 슬라이드가 삼국유사의 진짜 가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단군 신화는 물론이고 우리가 교과서에서 봤던 그 슬픈 노래, 제망매가 같은 귀한 향가들, 또 불상이나 탑에 얽힌 신기한 기적들,
잊혀진 왕국들의 역사까지. 정말 말 그대로 고대 콘텐츠의 보물창고인 셈이죠.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요, 이 이야기들이 과거에 박제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특히 단군 신화는 시대의 필요에 따라서 계속해서 새롭게 해석되고 또 활용되어 왔습니다. 이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몽골이 쳐들어왔을 땐 우리는 하늘의 자손이다 하는 민족적 자부심의 상징이었고요. 조선시대에는 잠시 인기가 식었다가 20세기 일제강점기 때 단군의 후예들아 뭉치자 하면서 민족운동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심지어 오늘날 북한에서는 평양 근처에 거대한 단군릉을 만들어서 자기들 역사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데 쓰고 있죠. 이처럼 신화는 과거에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현재를 만들어가는 살아있는 이야기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700년도 더 된 이 오래된 책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대체 왜 중요할까요? 그냥 옛날 이야기 모음집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삼국유사는 왕들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 조상들의 진짜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이거든요. 그리고 요즘 우리가 즐기는 수많은 웹툰, 드라마, 게임에 영감을 주는 마르지 않는 상상력의 샘물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어떻게 만들어 왔는지 그 뿌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솔직히 이야기 자체가 너무 재밌잖아요. 결국 신화는 과거에 있었던 사실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해 우리 스스로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삼국유사는 그리고 단군의 이야기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